비폭력 대화는 왜 기린의 언어일까? 자칼, 넌 누구니? 안녕하세요. YJ MBC 이윤정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에 헤어지면서 우리가 기린의 언어로 만나 뵙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좀 분주하게 지내느라고 방송을 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뵙죠? 네, 오늘은 기린의 언어라고 말한 이유에 대해서 그 기린의 비밀을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린 모셔왔습니다. 네. 비폭력 대화를 하시다 보면 기린을 자주 만나시게 돼요. 제 뒤에도 기린이 있고 여기도 지금 기린이 있는데 기린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천천히 생각해 볼까요? 먼저 초식 동물이죠. 그래서 초식 동물들이 육식 동물보다 온순하다고 하고 특히 기린은 먼저 공격하지 않는 성품을 가졌다고 해요. 그다음에 보시면 목도 길고 다리도 길고 그렇죠? 그래서 키가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목이 길고 다리가 긴 것은 아시는데 키가 얼마나 되는지는 의외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 기린은 종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기린의 키는 평균 한 6, 7미터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크죠. 2층 높이 막 이렇게 큰 거죠. 그러니까 기린 옆에 서면 지금 작은 기린을 데리고 왔지만 엄청 큰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6미터가 넘는 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혈액을 순환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심장이 튼튼해야 되겠죠. 혈액을 순환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포유류 중에서 심장이 가장 큰 동물이라고 합니다. 이 심장이 크다라는 것에 저는 조금 큰 의미를 두고 싶어요. 아마도 그 비폭력 대화를 가르치시는 분들이 설명을 다 다르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심장이 큰 걸 좀 기억해요.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심장 그러면 어떤 것들을 상징하죠? 일단 뭐 사랑, 그죠? 사랑도 상징하고 또 마음도 상징하고 또 어떤 게 떠오르세요? 따뜻함, 뭐 열정, 여러 가지가 떠오르실 거예요. 기쁨, 행복 많은 것들이 떠오르실 텐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의도하지 않게 어떤 순간에 굉장히 위기에 빠질 때도 있고 되게 어려운 상황,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내 심장이 쫄아들어 있으면 그냥 그 상황에 매몰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내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마음의 평수를 넓혀 놓으면 어떤 순간이 왔을 때도 그것을 피하지는 못하더라도 잘 맞이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느껴보면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 그러면 고통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고통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지가 그 사람의 행복의 질을 결정하는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린의 심장이 크다라는 건 고통스러운 순간이나 위기가 왔을 때 나 자신을 미워할 때 있으시잖아요. 습관적으로 자기 비난하거나 이럴 때도 내 심장의 크기를 사랑의 크기를 크게 해서 나 자신을 비난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하고 또한 그 순간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좀 큰 마음으로 대하는 거, 수용하는 거, 내 인생의 고통을 잘 맞이하는 거 이런 데에 의미를 두고 저는 심장의 크기가 큰 기린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들을 말씀을 드리곤 해요. 또 얘는 같이 살죠. 모여서 살고 자기 새끼를 아주 잘 보호하고 또 그리고 어우러져 사는 거. 그래서 인간하고 좀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재미있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먹는 먹이 중에서 가시가 많이 달린 아카시아 나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시를 우적우적 먹을 수 있지? 이러고 알아봤더니 기린의 침에는 가시를 녹이는 성분이 있다고 해요. 우리가 보통 이런 말 하잖아요. 네가 내 가슴에 대못을 박았어. 아니면은 뭐 가시돋치말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는데 우리도 기린처럼 가시를 잘 녹일 수 있는 성분이 있다면 어떨까요? 나를 좀 잘 보호할 수도 있고 또 조금 더 평화롭게 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린의 언어를 배우시면 가시를 녹이는 기린의 침처럼 비폭력 대화를 통해서 나를 조금 따뜻하게 또 그 순간에 누군가도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그다음에 방법, 태도, 의식을 배우실 수 있다라고 저는 권해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기린의 말을 배울 건데 이 기린이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꼭 외국어처럼 잘 되지 않기도 하고 배웠지만 자동적으로 다른 말들이 막 튀어나가요. 근데 그 다른 말들이 튀어나갈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자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칼은 이렇게 좀 일부러 여러분들 보시기에 큰 네 인형을 데리고 왔는데요. 이 자칼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단 이렇게 살아있는 고기가 아니고 죽어있는 그런 시체들을 많이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다가 쓰레기 더미에 뒤져서 시체를 뜯어 먹어요. 그래서 숲속의 청소부 이런 별명도 있고 또 어떤 상태를 좀 의미할 수 있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욕구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그래도 평화롭고 행복할 수 있는데 왜곡되어서 어떤 순간에 죄책감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기도 하고 뭔가 두려워서 또는 수치스러워서 행동하거나 말하기도 해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자칼의 상태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얘가 가진 특징 중에서 새끼를 낳으면 새끼를 버린다고 해요, 그대로. 그건 이제 단절을 말할 수 있는데 저는 단절도 자칼, 폭력이라고 말씀을 드리곤 하거든요. 우리가 이 기린이 평화와 비폭력을 의미를 한다면 이 자칼은 폭력을 의미를 할 수 있는데 단절이 왜 폭력이냐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설명하고 단절하는 건 좀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너무 화가 나서 당신을 또 다르게 아프게 할까 봐 지금 좀 시간이 필요한데 내 마음이 어떤 건지 잘 정리하고 당신하고 평화롭게 말하고 싶어서 한 30분 정도 혼자 있고 싶어. 또는 오늘 하루쯤은 그냥 내가 조용히 내 마음과 만나보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 어때? 이렇게 상대한테 알려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그냥 꼴 보기 싫어 가지고 또는 상대한테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림자 취급하듯이 뭐 이렇게 단절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 한 번쯤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뭐 부부끼리도 그렇고 부모님이랑도 그렇고 선생님들은 학교 애들하고 이럴 수도 있고 또 이웃하고도 이럴 수 있고 동료하고도 이럴 수 있는데 그런 단절의 상태도 저는 자칼로 설명을 드려요. 그리고 그 상태가 우리가 왜 그러고 있을까를 잘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마음의 동기가 있죠. 내가 얼마나 화났는지 알아? 이걸 보이기도 쉽고 알게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또 상대한테 내가 또 다른 고통을 줄까 봐 참는 것도 있고 내 마음이 무엇인지 나랑 들여다보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한편으로는 막 벌 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보면. '그래 말을 안 하면 누가 더 손해인가 한번 볼래?'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폭력적으로 변할 때 그럴 때 자칼의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자칼이세요? 기린이세요? 어떤 상태일 때가 더 많으세요? 보통 자칼이신가요? 기린이신가요? 이렇게 여쭤보면 저는 기린도 됐다 자칼도 돼요. 아니면 뭐 이렇게 반반인 것 같아요. 말씀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저는 기린이고 싶죠. 그러나 어느새 내가 자칼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내가 기린과 자칼이 양쪽에 다 있어서 항상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이러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칼이 될 때.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내가 자칼이 될 때 그거 나쁜 거 또는 배워서 배우면 뭐 해? 기린이 안 되고 맨날 자칼인데 이렇게 상대를 비난하거나 나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 자칼이 되지? 이걸 좀 알아차리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힘들고 고달프고 이럴 때 자칼이 돼요. 그리고 이럴 때는 마음의 여유가 없죠. 그러면 힘드실 때는 어때요? 쉬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칼이 나오는 게 나쁜 것이 아니고 이 자칼은 나한테 신호를 주는 거예요. "지금 너 지쳐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든 좀 쉬는 시간을 가져 봐. 마음을 좀 멈추고 쉬어 봐. 생각도 멈추고 쉬어 봐." 이렇게 메시지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자칼이 나올 때 이 자칼을 이렇게 잘 품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제 자칼의 상태, 기린의 상태, 나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기린으로 우리가 살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린이 되려고 정말 아름답고 멋지고 또 힘도 있고 자기도 보호할 수 있는 기린이 되려고 하지만 자칼이 올라올 때도 '나를 좀 잘 돌보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다음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기린의 언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4 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그 4 단계를 한 단계, 한 단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볼 거예요. 네. 마무리하기 전에 자칼의 에너지 한번 볼까요? 네. 자칼은 그냥 자동적으로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상대 평가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뭐냐면 뭐 "네가 사람이야?" 뭐 이렇게 그냥 툭 튀어나가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네가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답하고 싶으세요? "아 뭐 불편한 게 있어?" 이렇게 길이면 안 되죠. 뭐예요? "그래 사람이다 어쩔래. 그럼 너는 사람이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에 그냥 서로 뜯어먹고 싸우고 이게 얘는 키가 작거든요. 한 80 센티 작은 자칼인데 순식간에 막 공룡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불을 뿜는 거죠. 그래서 자칼의 에너지는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표현하지 못하고 그저 불평과 불만과 비난과 평가와 공격만 하고 있구나. 그 에너지고 그럴 때 상대도 다시 자칼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돼요. 제가 자칼에 여기다가 이렇게 하트를 달아 놨어요. 자칼도 심장이 있겠죠. 기린의 심장은 크죠. 근데 자칼의 심장은 뭐 체구가 작으니까 작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요 심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폭력 대화를 왜 하는 거냐면 상대가 자칼이 됐을 때 또는 자기 자신이 자칼이 됐을 때 요 자칼의 하트를 톡톡톡 톡톡톡 노크해 주는 거예요. "너 심장 있잖아. 그리고 너한테도 사랑이 있잖아. 우리 요 마음을 좀 회복해 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저는 비폭력 대화 기린의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 좋냐면 '어 내가 지금 자칼이구나. 지금 기린인가 봐. 조금 편하네. 자칼이 튀어나왔는데 이번에 자칼이 엄청 커.' 아니면 자칼이 막 10 마리 같이 한꺼번에 튀어나왔어. 이런 걸 좀 알아차리시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상태가 자칼인가 기린인가 또는 저 사람의 상태가 자칼인가 기린인가 이것을 좀 알아차림으로 갖고 계시다가 다음 주에 첫 번째 단계 관찰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원하는 건 저도 여러분도 조금 더 평안한 거, 조금 더 행복한 거입니다. 한 주 평안하게 지내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